자,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대한민국 유통대장주 이마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하겠죠. 이마트 망했다, 쿠팡한테 다 뺏겼다, 정용진 회장이 어쩌고 저쩌고 온통 욕하고 비관하는 댓글뿐일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바로 이런 분위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 남들이 침뱉고 욕하고 떠날 때가 바로 우리 같은 선수들이 조용히 지갑을 열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마트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와 논리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이마트의 PBR이 0.2배 수준입니다. PBR 0.2배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당장 오늘 문을 닫는다고 칩시다. 가지고 있는 마트 건물 다 팔고 땅 팔고 재고 떨이하고 빚까지 싹 다 갚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회사를 공중분해시켜서 남은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면 현재 주가의 5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2억만 내면 등기를 쳐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마트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냐면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의 5분의 1 가격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건 저평가를 넘어서서 시장의 오류이자 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류를 이용해야 돈을 법니다. 구체적으로 자산을 한번 뜯어볼까요?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데 이마트는 단순한 마트 회사가 아닙니다. 이마트가 지분 67%를 들고 있는 자회사가 어디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SCK 컴퍼니요. 한국에서 스타벅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스타벅스는 불황에도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기계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지금 이마트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 지분 가치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마트 주식을 사면 스타벅스 지분을 제값 주고 샀더니 덤으로 전국에 있는 130개 이마트 매장과 트레이더스 그리고 신세계 프로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지분까지 공짜로 받는다는 겁니다. 1+1 행사도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가 성수동 본사는 팔았지만 여전히 전국 노른자 땅에 자가 점포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장부상 가치 말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로 따지면 지금 시가총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본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들 쿠팡 때문에 이마트 망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공산품, 휴지, 기저귀, 생수 이런 건 쿠팡이 이겼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마트가 바보가 아닙니다. 졌다는 걸 인정하고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이제 이마트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산품 매대는 줄이고 신선식품 코너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로켓프레시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맛있는 한우, 신선도가 생명인 화로회, 당도 선별된 프리미엄 과일을 눈으로 안 보고 모바일로만 주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은 내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는 수요. 이 거대한 시장은 절대 온라인이 100%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마트는 이 신선식품 소식 능력에서 대한민국 압도적 1등입니다. 산지 직거래 네트워크와 콜드체인 시스템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마트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레이더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스트코 가보셨죠? 연회비 내야 하고 삼성카드로만 결제해야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연회비도 없고 결제 수단도 자유로운데 가격 경쟁력은 코스트코 못지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대량으로 싸게 파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더스는 지금 매년 2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이마트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망해가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 알짜배기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신세계건설 문제 저도 잘 압니다. PF 우발 채무 때문에 돈 까먹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이 악재가 세상에 안 알려진 비밀인가요? 아니죠. 초등학생도 검색하면 다 아는 악재입니다.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미 주가에 건설사 리스크가 다 반영되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더 빠질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고 건설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서 신세계건설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 혹은 그룹 차원에서 과감하게 건설사를 구조조정한다? 그 뉴스가 뜨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억눌려 있던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겁니다.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비대칭적인 기회라는 겁니다. 최근 2025년 실적 보셨습니까? 매출 성장은 멈췄지만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 이제 덩치 불리기 게임 안 하고 실속 챙기는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돌아섰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돈 안 되는 사업 접고 인력 효율화하고 점포 리뉴얼해서 객단가 높이는 작업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마인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마트 게시판 가보면 공포와 조롱뿐입니다. 바로 지금이 탐욕을 부려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이마트가 스타필드 마켓으로 대박나고 건설 리스크 해소됐다는 뉴스 도배되고 주가가 15만 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집해서 모두가 환호할 때 비싸게 넘기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8만 원대 주가 나중에 차트 펴놓고 보면 거기가 역사적인 바닥이었다고 무릎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와 본업의 회복력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공포를 매수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영상 안 끄고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마트가 숨기고 있는 필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마트 주식을 안 사고는 못 베기실 겁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월마트 차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마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월마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월마트는 늙은 공룡이라서 곧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박살이 났었죠. 지금 이마트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마트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뚫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월마트는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아마존과 맞짱을 떴을까요? 아닙니다. 월마트는 온라인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옴니 채널을 완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 와서 픽업해가고 매장에 온 김에 쇼핑 더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지금 이마트가 가고 있는 길이 정확히 월마트가 10년 전에 걸었던 그 성공 방정식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마트가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이른바 스타필드 마켓 전략을 단순히 인테리어 좀 예쁘게 바꾸는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리뉴얼한 이마트 죽전점이랑 동탄점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는 마트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카트 끌고 전투적으로 물건만 담아서 계산하고 빨리 나가는 곳이었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매장들은 어떻습니까? 1층 입구에 들어가면 물건이 없습니다. 대신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마트가 이제 물건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갈 데 없으면 키즈 카페 가듯이 이제는 이마트로 옵니다. 와서 커피 마시고 책 보다가 저녁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 내려가서 장 봐서 집에 갑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객단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카지노에 시계랑 창문이 없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마트는 지금 매장을 거대한 개미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쿠팡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고객의 주말 시간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이마트에 진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마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오프라인 소비 데이터를 30년 넘게 축적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에서 뭐 검색했는지는 쿠팡이 알지만 여러분이 주말에 가족이랑 마트 와서 어떤 와인을 샀는지, 삼겹살을 샀는지, 목살을 샀는지, 비 오는 날엔 부침개 가루를 사는지, 맑은 날엔 캠핑용품을 사는지 이런 실생활 밀착형 데이터는 이마트가 꽉 쥐고 있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되냐고요? 지금 유통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바로 RMN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자체가 거대한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단지나 뿌렸지만 이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산대 앞 스크린에 혹은 FC 알림으로 그 사람이 딱 필요할 만한 상품 광고를 때려 박습니다.
이 광고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물건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몇 프로 안 되지만 이 광고 수익은 거의 순이익으로 꽂힙니다. 월마트가 부활한 핵심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광고 사업 대박이었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 파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데이터로 장사하는 IT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아까 제가 금리 이야기 잠깐 했죠? 이걸 좀 더 파고 들어봅시다. 이마트가 그동안 왜 힘들었습니까? M&A 하느라 빚을 많이 냈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었던 겁니다. 버는 족족 은행에 갖다 바쳤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은 확정적입니다.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이마트가 아끼는 이자 비용이 수백억 원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오르죠?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마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 부자 중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마트에게 이중호재입니다. 나가는 돈은 줄어들고 가진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큰 파도를 읽을 줄 알아야 큰 돈을 봅니다. 단순히 오늘 계란값 얼마인지 보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흥미로운 역발상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가 들어와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게 이마트한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알리와 테무가 이마트를 살려줄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알리와 테무가 초저가 공세로 죽이는 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어설픈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애매한 식자재 마트들, 다이소 같은 저가숍들의 경쟁자들입니다. 이들이 알리의 공습에 못 이겨서 망하고 사라지면 시장은 결국 극소수의 강자들만 살아남는 과점 형태로 재편됩니다. 온라인은 쿠팡과 알리가 먹고 오프라인은 누가 먹겠습니까? 어설픈 2등, 3등이 다 죽고 나면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인 이마트가 그 수요를 다 흡수하게 됩니다. 유통업은 원래 치킨 게임입니다. 지금 치킨 게임의 막바지에 와 있고 이마트는 그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맷집으로 버텨낸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까요? 지금 이마트 주가 차트 펴놓고 거래량 한번 보세요. 씨가 말랐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손절할 사람은 진작에 다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장기 투자자들 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동향 보셨습니까? 야금야금 티 안 나게 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연기금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지겨워서 욕하고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스마트머니들이 밑에서 조용히 받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주인이 바뀌어야 올라갑니다. 징징거리는 겁쟁이 개미들의 손을 떠나서 묵직한 큰손들의 형님들, 지갑으로 주식이 이동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폭등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마트 투자는 단순히 마트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유통기업의 구조적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 사이클에 올라타는 것이며 PBR 0.2배라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잃지 않는 게임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상한가 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신세계건설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좋은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마트는 싸도 너무 쌉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가격대입니다.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받고 있고 상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두가 이마트를 외면할 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에 주가 15만 원, 20만 원 되고 나서 제 영상 다시 찾아와서 그때 살 걸 그랬습니다 하고 댓글 달지 마시고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